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오후, 서율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서율은 28살, 이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의 부장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화이트 칼라의 피로, 끝없는 야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니 그 잔에 새겨진 이름이 떠올랐다. 서하. 부장님,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피곤하시면 제가 커피 타드릴까요? 어제 저녁, 서하의 그 말, 서하는 신입 디자이너로 불과 3달 전 입사한 24살의 소녀였다. 그녀의 미소는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듯했다. 서율은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서하의 긴 생머리,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 한국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그녀는 서율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 문득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율은 고개를 돌렸다. 서하였다.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고였다. 그녀의 뺨은 비에 젖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부장님, 아직 계셨어요. 다들 퇴근했는데.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도 늦었네. 오늘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그런데. 부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집에 가보세요. 서율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걸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클릭. 문이 잠겼다. 사무실 전체가 고요해졌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다. 서하야. 서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보았다. 부장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 아니, 할 거야. 그 말에 서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서율은 천천히 다가와 서하의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장님, 이건 안 돼요. 우리 동료잖아요. 게다가 알아. 한국에서 이런 건 금기야. 가족, 회사, 사회. 모든 게 우리를 짓누를 거야. 하지만 서하야, 너 없인 나 못 살아. 서율의 고백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사무실에서 몰래 주고받는 시선, 야근 중에 스치듯 만지는 손길로 이어진 감정. 서하는 입사 첫날부터 서율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서율은 완벽한 상사였다. 항상 직원들을 챙기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그녀. 하지만 서하는 알았다.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서율의 어머니는 그녀가 10대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 후 딸을 외면했다. 서율은 홀로 서울로 올라와 이 회사에서 7년을 버텼다. 그 외로움이 서하를 끌어당겼다. 부장님, 저도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서하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서율이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빗소리가 증인이 되었다. 그날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 사랑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은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 팀장으로부터의 회의 일정.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제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하의 입술맛, 그녀의 떨리는 숨결. 서율은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서하가 도착한 건 9시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더 깊고 더 은밀한 무언가. 좋은 아침이에요, 부장님. 좋은 아침. 오늘 자료 검토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스치듯 만난 순간 서하가 속삭였다. 부장님, 어제 꿈 같았어요. 서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감정은 중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는 희미하게 다뤄졌다. 서율은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그녀의 감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다 속에 끼지 못하고 혼자 강변을 걸으며 상상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비밀을 공유하는 삶을. 서하도 비슷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녀는 시골 마을의 보수적인 가족 아래서 자랐다. 어머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했다. 서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서울로 올라온 건 그런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서였다. 디자인을 공부하며 자유를 꿈꿨다. 그리고 서율을 만났다. 그녀는 서율에게서 자유를 느꼈다. 오후 회의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자료를 논의했다. 팀원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도록 서율은 일부러 서하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책상 아래로 미끄러져 서하의 손가락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전기처럼 흘렀다. 회의가 끝난 후 서하는 서율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부장님, 이 부분 수정할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스쳤다. 그날 저녁, 야근 중에 사무실에 둘만 남았다. 서율은 문을 잠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하를 불렀다. 서하야, 커피 한 잔 타줄래? 서하가 커피를 타는 동안 서율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허리,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머리카락. 사랑은 이렇게 작은 순간에 스며든다. 서하가 컵을 건네며 말했다. 부장님, 우리 진짜로 할까요? 이 관계를. 서율은 컵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들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한강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서율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홀로 서 있던 날,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서하는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했다. 부산의 작은 집, 어머니의 기대에 짓눌린 삶, 그 공통의 상처가 그들을 묶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하는 서율의 손을 잡았다. 부장님, 나의 행복해요. 처음으로.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감정은 한국의 차가운 겨울처럼 녹이기 어려웠지만 한 번 녹으면 영원할 터였다. 그날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이 그들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사랑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폭풍은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서율과 서하의 관계는 조심스러운 비밀 속에 피어났다. 사무실에서는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퇴근 후에는 강남의 작은 카페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한국의 가을은 그들에게 어울렸다. 단풍이 물든 거리, 따뜻한 호떡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 서율은 서하에게 서울의 숨겨진 명소를 소개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 인사동의 차집. 그곳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가볍게만. 부장님, 여기 차 맛있어요.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 때마다 이런 차 드시라고 하셨어요. 서하가 웃으며 말했다. 서율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너 어머니 만나러 가면 나 데려갈래? 소개해줄까? 서하의 미소가 굳었다. 아직은. 무서워요. 가족한테 이런 거 말하면?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족이 자녀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 부모의 반대, 사회적 따돌림. 서율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아버지에게 고백한 적이 없었다. 내가 왜 그래? 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서하와 함께할 때 그 모든 게 멀어졌다. 그들은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서하가 디자인한 포스터를 서율이 칭찬할 때, 서율의 피곤한 어깨를 서하가 주무를 때 주말, 서율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그들은 영화를 봤다. 한국 로맨스 코미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았다. 주인공들이 극복하는 장애물처럼 그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부장님, 우리 이름이 비슷하네요. 서율이랑 서하. 운명인가 봐요. 서하가 베개를 안고 속삭였다. 서율은 웃었다. 그래, 운명. 나처럼 외로운 사람한테 너처럼 밝은 사람이 와준 거지? 그들의 사랑은 감정의 물결이었다. 서율은 서하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쓴 한국식 감성으로 가득한 편지. 서하야, 내 미소가 내 하루를 밝혀. 한강의 물결처럼 내가 흘러들어와 내 마음을 채워. 서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부장님, 당신 덕에 서울이 집이 됐어요. 부산의 바다처럼 당신이 내 안식처예요. 회사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팀원 중 한 명, 민지가 서하의 변화를 눈치챘다. 서하 씨, 요즘 부장님하고 친해지셨네? 야근할 때 둘이 남아있잖아. 서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부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하지만 민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상사와 부하의 친밀함은 소문이 씨앗이었다. 게다가 서율은 여성이었다. 민지는 그런 소문을 즐기는 타입이었다. 퇴근 후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녀는 가볍게 던졌다. 서율 부장님, 서하 씨랑 무슨 사이래? 요즘 눈빛이 이상해. 동료들은 웃었다. 설마. 부장님 그런 타입 아니야? 하지만 그 웃음은 서율의 귀에 들어왔다. 다음 날, 그녀는 민지를 불렀다. 민지 씨, 소문 내지 마. 우리 팀 분위기 망칠 거야. 민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더 호기심이 생겼다. 서율은 불안했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날 터였다.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고 가족에게 알리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한강에서 산책할 때 서하가 말했다. 부장님, 우리 결혼할까요?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안 되지만 캐나다나 가서. 서율은 그녀를 안았다. 꿈 같은 소리. 하지만 좋아. 언젠가 우리 방식으로. 그 가을 끝자락, 서율은 서하에게 선물을 줬다. 은반지를 하나. 손가락에 끼지 말고 목걸이에 달아. 우리 비밀.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다. 그 반지는 그들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며 폭풍이 다가왔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파티가 열렸다. 연말을 앞두고 팀원들이 모인 자리. 서율은 술을 조금 마셨다. 한국식 회식 문화, 소주잔이 돌며 웃음이 터졌다. 서하는 옆 테이블에 앉아 서율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파티가 끝날 무렵 민지가 서하에게 다가왔다. 서하 씨, 부장님하고 데이트가?
솔직히 말해봐. 서하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상사예요. 민지는 웃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사진 찍혔어. 어제 야근할 때 둘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서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는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다. 농담이야. 하지만 조심해. 소문나면 안 좋을 텐데. 그날 밤 서하는 서율에게 전화했다. 부장님, 무서워요. 민지 씨가. 서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서율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 사랑이 그들을 파괴할까 봐.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서율은 문을 잠그고 앉아 울었다. 서하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녀가 오자 안아주었다. 우리 강해질 거야. 그들의 포옹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사랑의 겨울이 시작되었다. 겨울이 서울을 뒤덮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따뜻한 김치찌개가 그리운 계절. 서율과 서하의 사랑은 그 추위 속에서 더 뜨거워졌다. 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사무실에서는 시선만 교환하고 만남은 한강의 외진 벤치나 서율의 아파트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그 제한이 오히려 감정을 증폭시켰다. 서하는 서율에게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했다. 부장님 목 차가우실까 봐 한국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요. 서율은 그 목도리를 두르며 웃었다. 너처럼 따뜻한 애가 있으니 춥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깊었다. 서율은 서하에게 한국 문화를 이야기했다. 설날에 가족 모여 떡국 먹는 풍습, 추석에 송편 빚는 추억.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멀었다. 나 혼자서만 지내. 올해는 너랑 보내고 싶어.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 가족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서율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안 했어. 하지만 해야지. 너 때문에. 서하는 감동했다. 그녀도 어머니에게 전화하며 망설였다. 엄마, 서울에서 잘 지내. 친구도 생겼어. 그 친구가 서율임을 숨기며. 회사에서 민지의 소문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에 속삭였다. 서율 부장님, 서하 씨랑 이상해. 둘이 야근할 때 문 잠그고 뭐해? 팀원들은 웃었지만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 직장, 계급과 소문이 모든 걸 결정짓는 곳, 서율은 느꼈다. 그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 저녁, 클라이언트 미팅 후 서율은 서하를 불렀다. 서하야, 내일 주말에 제주도 갈까? 회사 휴가로. 서하의 눈이 빛났다. 진짜요. 제주 해변 산책하고 흑돼지 구워 먹어요. 그들은 제주로 떠났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지 못했지만 호텔방에서 안겼다. 제주의 바다는 그들의 마음처럼 푸르고 깊었다. 산책로를 걸으며 서하는 말했다. 부장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서율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언젠가. 우리 둘이.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이었다. 유채꽃밭, 오름 등반, 바다 보며의 키스.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얼굴은 가렸다. 비밀의 무게. 돌아온 서울은 현실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날, 서율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대표이사였다. 서율 씨, 요즘 팀 분위기 어때? 소문이 돌던데. 서율의 심장이 덜컹했다. 소문이요? 무슨? 남녀 문제 아니야? 직원들 사이에. 서율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대표의 시선은 차가웠다. 한국 기업 문화, 성추문은 치명적이었다. 서율은 서하에게 말했다. 조심해야 해 더.
서하는 울었다. 우리 때문에 부장님한테 패 끼쳐서 미안해요. 아니야. 이건 우리의 사랑이야. 하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민지가 서하에게 직접 다가왔다. 서하 씨, 나 알아. 너희 둘이 레즈비언이야? 재미있네. 회사에 말할까? 서하는 창백해졌다.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민지는 웃었다. 왜? 재미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런 거 드라마에서나 봤어. 현실에서 보니 신기하네. 서하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갔다. 거기서 서율에게 문자를 보냈다. 부장님, 민지 씨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서율은 즉시 민지를 불렀다. 민지 씨, 그만해.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부장님, 저도 힘들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회사에서 외로워요. 그냥 주목받고 싶었어요. 서율은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 하지만 상처 주지 마. 우리 모두 아픈 사람이야. 민지는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질투는 서하의 젊음과 서율의 관심에 대한 것이었다. 그 주말 서율과 서하는 북촌에서 만났다.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서율이 말했다. 서하야,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서하는 놀랐다. 안 돼요. 부장님 포기 못해요. 디자인 사랑하시잖아요. 너도 사랑해. 하지만 이 비밀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국의 전통 문화, 한옥의 나무 문살처럼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깨지기 쉬웠다. 다음 날 서하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야, 서울 잘 지내? 남자친구 생겼어? 서하는 떨며 말했다. 아니요, 엄마.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래. 언제 데려와? 서하는 울음을 삼켰다. 곧 데려갈게요. 그날 밤 서하가 서율에게 말했다. 부장님, 어머니한테 말할게요. 우리 사랑을. 서율은 안겼다. 함께 할게. 하지만 그 결심이 가져온 것은 고통이었다. 민지의 소문이 대표에게까지 갔다. 서율 씨, 조심해. 회사 이미지가.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의 겨울은 더 추워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지만 서율과 서하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지의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졌다. 팀원들의 시선이 변했다. 속삭임, 피하는 눈빛. 한국 직장, 그런 소문은 독처럼 퍼졌다. 서율은 회의에서 목소리가 떨렸다. 자료.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세요. 서하는 그녀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부장님, 제가 사직할게요. 이게 다 제 탓이니까. 서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야? 하지만 압박은 커졌다. 대표가 서율을 불렀다. 서율 씨, 팀 리더로서 책임져. 이런 소문, 클라이언트가 알면 끝장이야. 서율은 눈물을 참았다. 오해예요. 증거 없어요.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 소문 자체가 증거지. 한국에서 특히 여성 상사라면 더. 서율은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홀로 울었다. 서하가 문을 두드렸다. 부장님. 문을 열자 서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도망갈까요? 제주로 아니면 해외로. 서율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우리 사랑이 도망친 거잖아.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으로 갔다.
벚꽃잎이 물에 떠다니는 강변? 서하는 말했다. 부장님, 나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서율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반응은? 울었어요.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되는데라고.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이라고도 했어요. 서율은 안도했다. 좋아. 우리 가족들도 설득하자. 하지만 서율의 가족은 달랐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여성.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차가운 말, 미쳤어? 내 어머니가 알면 톡을 거야. 당장 끊어. 서율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서하가 달려와 안았다. 부장님, 괜찮아요. 우리 둘이 가족이 돼요?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지만 회사에서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민지가 클라이언트에게 실수로 이메일을 보냈다. 서율 부장님, 서하 디자이너와의 관계로 팀 분위기 안 좋아요. 그 이메일이 대표에게 갔다. 대표는 서율을 해고했다. 미안해. 회사 정책이야. 서율은 충격에 무너졌다. 7년의 세월, 그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서하는 함께 울었다. 내 탓이야. 내가 없었으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서율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프리랜서로.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디자인 업계는 좁았다. 인터뷰에서 이상한 시선. 서율 씨, 이전 회사에서 왜 나왔어요? 개인 사정입니다. 서하는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 이력서 쓰고 포트폴리오 다듬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는 강해졌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SNS에 익명으로 올렸다. 회사 상사와 신입의 스캔들. 레즈비언 커플, 사진은 없었지만 서명은 분명했다. 서율의 전 동료들이 연락 왔다. 진짜야? 조심해. 서하는 분노했다. 민지 씨, 왜요? 당신도 아픈 사람이라면서. 민지는 대답했다. 미안. 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나만 외로웠어. 그건 변명이었다. 민지의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였다. 그녀 자신도 숨겨진 감정을 느꼈지만 인정하지 못했다. 서율과 서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서율의 원룸.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꾸몄다.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 한국의 일상 속 사랑.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왔다. 서율의 프리랜서 일은 불안정했다. 어느 날 서하가 말했다. 부장님, 나 결혼 압박 받아요. 사촌 결혼식 초대받았는데 어머니가 너도 준비해라고. 서율은 아팠다. 가봐. 하지만 우리 약속 잊지 마. 서하의 결혼식 참석은 고통이었다. 화려한 한복, 축하의 소리.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서율에게 있었다. 돌아와 안기며 울었다. 부장님, 당신만 사랑해요. 서율은 그녀를 달랬다. 나도. 영원히.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서율의 새 클라이언트가 민지였다. 우연. 아니, 민지가 일부러였다. 서율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런데 우리 과거 잊지 마. 민지는 클라이언트를 취소했다. 이런 사람과 일 못해. 서율은 무너졌다. 서하야, 이 사랑. 후회돼.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하지만 어떻게 살아?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봄벚꽃처럼 아름다웠지만 지기 쉬웠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서율과 서하의 삶은 불안정했다. 서율의 프리랜서 일은 간신히 이어졌고
서하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서하 씨, 부장님 일 때문에 팀 분위기 나빴어. 너도 책임져. 서하는 참았다. 그녀의 디자인 재능은 빛났지만 소문이 그녀를 가렸다. 밤에 서유를 안고 속삭였다. 부장님, 우리 해외 갈까요? 캐나다에서 새 출발. 서율은 고민했다. 돈이 없어. 그리고 가족들. 서하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작은 찻집에서 만난 자리. 어머니는 서하를 보며 물었다. 하야, 그 사람. 진짜 여성이라니. 왜 그래? 서하는 울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부장님은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 내 아빠가 알면. 하지만 어머니는 포옹했다. 내가 행복하면 지지할게. 조심히 살아. 서하는 기뻤다. 엄마, 감사해요. 서율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눈물을 흘렸다. 좋아. 우리도 노력하자. 하지만 배신은 왔다. 민지로부터. 그녀가 서하의 어머니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이 레즈비언입니다. 회사 스캔들 주인공이에요. 사진은 없었지만 세부 묘사가 있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서하에게 전화했다. 하야, 이게 뭐야? 당장 끊어. 서하는 무너졌다. 엄마, 믿어줘.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날 속였어. 부산으로 돌아와. 서하는 서율에게 달려갔다. 부장님, 민지 씨가 어머니한테. 서율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민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왜 그래? 내가 왜 우리 삶을 망쳐?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나의 당신들 사랑 질투나 나도 여성 좋아했어. 어렸을 때 하지만 포기했어. 한국에서 사는 게? 그 고백에 서율은 멈칫했다. 민지 씨, 당신도 아팠구나. 하지만 배신은.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돕겠어. 소문 수습할게. 하지만 늦었다. 서하의 어머니는 서하를 데려가려 했다. 부산행 KTX 표를 끊었다. 하야, 따라와. 서울은 내게 안 맞아. 서하는 거부했다. 엄마, 사랑해요. 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머니는 떠났다. 홀로. 서하는 서유를 안고 울었다. 부장님, 나 버림받았어요. 서율은 그녀를 지켰다. 나 있잖아. 우리 둘이. 여름 끝, 그들은 작은 여행을 갔다. 강원도의 바다. 파도 소리 속에서 키스했다. 서하야,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은 강해. 하지만 회사에서 서하는 사직 압박을 받았다. 분위기 안 좋아. 내가 나가. 서하는 사직했다. 부장님, 나도 프리랜서 할게요. 함께. 그들은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유라 디자인. 서율과 서하의 이름 합성. 클라이언트는 적었지만 그들의 열정은 컸다. 밤늦게 작업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민지는 그들을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도울게. 내 연결망으로 클라이언트 소개할게. 서율은 용서했다. 고마워. 모두 아픈 사람이니까. 민지의 도움으로 일이 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서율의 아버지가 연락 왔다. 내 소문 들었어. 창피해. 당장 끊어. 서율은 울었다. 아빠, 이게 내 삶이야. 아버지는 끊었다. 영원히. 서하는 그녀를 달랬다. 부장님, 우리 가족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빛났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이 왔다. 서하의 옛 친구로부터.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 제주 여행 때 찍은 얼굴 가린 그들. 이게 누구지? 이상한 커플. 소문이 다시 퍼졌다. 클라이언트가 취소되었다. 서율은 절망했다. 서하야, 이게 끝인가?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싸울게요. 여름비가 내리는 밤,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우리 약속해. 영원히. 하지만 폭풍은 더 세졌다.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물든 서울. 하지만 서율과 서하의 스튜디오는 위기에 처했다. 소문으로 클라이언트가 줄었고 돈이 바닥났다. 서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서율은 홀로 작업하며 밤을 새웠다. 부장님, 쉬세요. 건강 챙기세요. 서하의 말에 서율은 웃었다. 너도. 우리 둘이 버티는 거야? 민지는 진심으로 도왔다. 그녀의 소개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문화부의 LGBT 인식 캠페인 디자인.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율과 서하는 그 프로젝트에 모든 걸 쏟았다. 포스터에 그들의 이야기를 녹였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 슬로건 아래 두 손 모은 일러스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한국 디자인, 소수자 목소리 반영 그 기사에 서율과 서하의 이름이 실렸다. 비밀이 드러난 순간. 세상이 그들을 보았다. 비난과 지지가 섞였다. 온라인에서 변태들이라는 댓글, 하지만 더 많은 지지회원가 왔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 서하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하야, 기사 봤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 사랑 인정할게. 서하는 울며 안겼다. 엄마, 와서 봐요. 우리 스튜디오. 어머니는 왔다. 작은 공간에서 서율을 보며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 하를 잘 부탁해요. 서율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서율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서하의 어머니가 편지를 썼다. 당신 딸을 사랑해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았지만 서율은 홀로 용서했다. 아빠, 이해해. 하지만 난 행복해. 민지는 그들을 찾아왔다. 축하해. 나도. 용기 내서 말할게. 내 감정. 그녀는 커밍아웃했다. 친구들에게. 서율과 서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강해. 스튜디오는 성장했다. LGBT 커뮤니티와 협업, 워크숍 열기.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선구자가 되었다. 한강 벚꽃 축제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해졌다. 어느 저녁, 서율과 서하는 지붕 위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서하야,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식으로. 서하는 반지를 꺼냈다. 제주에서 산 작은 다이아. 이미 준비했어요.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민지는 증인이었다. 너희 덕에 나도 살았어. 사랑은 배신과 시련을 넘어 인간성을 되찾았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감정의 물결, 문화의 뿌리 속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서율은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쳤다. 무지개가 떴다. 서하야, 우리 시작이야.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영원한 약속으로.